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휴머노이드가 왜 사람이 대체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피지컬 AI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얻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보여주고 따라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고. 더군다나 요즘 AI가 발달하니까 AI를 거기에 이용하는 거죠.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데이터를 그냥 AI에게 다 밀어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데이터를 쌓은 걸 가지고 추론을 하면서 응용을 해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는 또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네. 제가 요즘에 청소 로봇 사용하면서 굉장히 집이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이 생각지 못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안 모양도 막 스캔을 해주고 지금 우리 집 상태가 어떤지도 이걸 통해서 밖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집에 깨끗한 집에 굉장히 산뜻하게 들어갈 수 있고 로봇의 기능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편안하시죠?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편한 게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로봇이 앞으로 인간을 대체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에서는 되게 좋은데 사실 밖에 나가서 뭐 카페나 혹은 식당에도 로봇이 더 많이 보이고 여기 직원분들이 많이 안 보일 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곳곳에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로봇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할 지식텔러 한재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A로봇의 CTO로 열심히 로봇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는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로봇 업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로봇 업계 굉장히 또 선도하고 계신다고. 아, 그렇죠. 예, 모르는 분 없죠. 로봇 이제 개발자이시고 또 연구자신데 교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휴머노이드 관련한 이제 사업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친구들은 사람이 하는 일을 배우는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렇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워서 일을 하는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하는 것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일을 배울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로봇에게 어떻게 하면 일을 가르쳐 줄까?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봐, 따라서 해봐. 그거 한번 해볼까? 그것을 우리는 모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 그럼 로봇이 따라서 하는 거죠. 인간과 똑같이 따라서 해보는 것. 그거를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을 보고서 그냥 입력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붙여서 사람이 해보고 이거 따라해봐 이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데이터를 따서 사람의 행동을 데이터로 따서 로봇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로봇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요. 너무 바로 신기해요. 일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데이터가 돼요.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서 AI에 넣어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피지컬 AI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피지컬 AI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얻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 겁니다.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아무리 보여줘봤자 그렇죠. 이거를 보는 환경, 상황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이 매뉴얼을 주입했었는데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그냥 사람이 얻는 정보를 그대로 한번 전달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 역시 교수님 정리가 깔끔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전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전엔 엔지니어들이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네. 코딩으로 일일이 쫙 짰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냥 보여주고 따라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고. 더군다나 요즘 AI가 발달하니까 AI를 거기에 이용하는 거죠.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데이터를 그냥 AI에게 다 밀어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습된 AI가 나오면
그 AI를 로봇에 장착했을 때 로봇은 딱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이터를 쌓은 걸 가지고 추론을 하면서 응용을 해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들은 똑같은 작업만 반복을 했다라면 그렇죠. 지금 AI로 학습된 로봇들은 그냥 꼭 똑같은 작업이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응용해서 움직여요. 아. 여기까지 간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 기존의 제조 로봇들도 일을 했었는데 여기 어떤 규격의 물체를 이쪽으로 옮긴다. 여기 놓인 물체를 뭘 조인다. 이런 건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못 이제 못 옮기는 거죠. 그렇죠. 못 근데 하죠. 지금의 AI가 탑재된 피지컬 AI 로봇들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유연성 있게. 네. 아. 그리고 막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예. 그냥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인간 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네,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그렇죠. 원리는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를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로봇이 써먹는다. 이 원리는 이제 정형화된 원리 같아요.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휴머노이드가 인간처럼 움직이면서 인간의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해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제가 좀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제 오른쪽에 맨 왼쪽에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죠. 예.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서 가운데 있는 실제 로봇 앨리스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시뮬레이션인가 보네요. 네, 맨 온라인상에서. 오른쪽은 온라인상의 시뮬레이션인데 요 3종 세트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가요? 네, 실시간으로. 저게 요즘의 코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움직임을 본따서 로봇이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네. 저거를 시뮬레이터에다 왜 넣었지? 시뮬레이터에다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터가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로봇이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도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을 해요. 마찰, 중력, 관성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작용되는 컴퓨터 안에 가상 세계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AI를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고퀄리티인가가 이 AI의 품질을 좌우해요. 그럼 현실에서 실제로 그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이 데이터를 더 늘려가지고 그래요.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우와. 인간이 뭐 기껏 해봤자 하루에 100개, 여기 데이터 100개 네. 정도 만드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필요한 데이터가 10만 개다. 그러면 이거 언제 만들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디어가 또 나온 게 예. 시뮬레이터에다 넣자.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안에는 로봇이 하나일 필요도 없고 로봇 1000대, 1000대 뭐 컴퓨터만 좋으면 네. 이렇게 막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 상황을 조금씩 바꿔보는 네. 거예요. 그 바꿔보는 것도 뭐 자동으로 만들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모방학습의 그 데이터 몇 개,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마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데이터 증폭이라고 그러고 예. 또 다른 환경을 집어넣고 해주는 거를 데이터 합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 합성 데이터들을 시뮬레이터에서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와 그 좋은 데이터들이 좋은 AI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죠. 이게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방법이에요. 그러면 좋은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방법 이걸 또 알아내셨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수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늘릴까 이걸 온라인 속에서 굉장히 또 증폭이라는 방법을 알아내셨고 네. 이거를 현실에 적용했더니 굉장한 유연성을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AI 로봇은 로봇대로 개발이 되지만 네.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된다는 게 아직은 또 실감 안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휴머노이드가 왜 사람을 대체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야 좀 이렇게 강하게 오시니까 배가 고파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산업 현장에는 근로자분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 절벽을 아주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공동체일수록
근로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미래예요. 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에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범용 로봇이라 그래요. 그렇죠. 범용. 네, 로봇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 목적 하나에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용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범용 로봇이라는 말을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일단 산업용 로봇을 봤을 때도 산업용 로봇 팔 설계를 하거나 제작을 할 때 이때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네. 움직이는 기계라 움직이게 만드는 녀석이 필요해요. 동력. 네. 네, 움직이게 만드는 녀석을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네. 부릅니다. 움직이는 놈,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전기 모터를 많이 쓰죠. 전기 모터뿐만 아니라 그 전기 모터의 힘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환시켜주는 감속기라는 것도 있고 그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제어기도 붙고 센서들도 붙고 이런 하나의 모듈화된 형태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불러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로봇의 가장 큰 섹터는 네. 액추에이터예요. 어디에 보통 있어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움직이는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팔이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여기 요 엘보라고 할까요? 요 팔꿈치 그리고 손목 이런 데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액추에이터와 액추에이터를 연결하면은 이 팔이 돼요. 그래갖고 움직이는 기계 액추에이터가 하나의 큰 섹터고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는 전원선을 이렇게 아울렛 전원 콘센트에다 꽂고 쓰면은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보통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범위가 좀 넓고. 네, 자유롭게 이동을 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이렇게 전원선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또 배터리가 참 중요한 게 로봇이 전력을 지금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근데 또 배터리 잘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또는 로봇들이 더 산업이 커지면 이 배터리는 로봇 쪽으로도 많이 쓰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만드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근데 로봇 입장에선 센서라고 부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일을 더 잘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뭐 운동 감각이 좋아야 뭐 좋은 성적을 내듯이 그래서 센서를 어떻게 잘 고르고 잘 쓰느냐가 좋은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로봇은 센서 노름이야.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면 로봇은 센서 노름이야 라는 말까지 써요. 왜냐하면 조금 센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의 조립체다. 로봇은 그냥 정말 전방위적으로 생태계, 공급망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이 산업 잘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뭐 배터리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센서도 결국 장비잖아요. 고성능 장비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액추에이터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관절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요 안에 정말 미세한 모터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단단하거나 부드럽게 우리가 몸을 움직이듯이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액추에이터라고 하셨지만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들이나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죠. 이쪽에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액추에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교수님도 특허가 있으신가요? 네, 아유, 몇 개 그럼요. 있죠. 네. 네, 저희도 당연히.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핵심 역량이 거기 있고 노하우가 거기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나 적은 양의 모터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 마찰을 줄여서 얼마나 부드럽게 하면은 이것도 결국 전력을 아끼는 도움이 될 거고. 맞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되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술과 부품과 핵심 인력들 다 필요한 건데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로봇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과연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기술력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다? 말씀을 평균보다 네, 이렇게 어떤 말씀드리면 말씀이에요? 다들 의아해하세요.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 그거 있죠. 중국에 있는 회사들 그거 막 날고 뛰고 막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잘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시각을 바꿔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 중국 빼고 누가 있냐? 안정적인 3등이다. 뭐 3등 정도는 하고 있다. 안정적인 삼위- 공동 3등이다. 네, 3등 3위 레벨들에 우리 속해 있다. 3위 그룹에 우리 속해 있다. 이제- 근데 그 3위 그룹에서 뭐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미국 로봇만 쓰고 중국 로봇만 쓸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산업이라면 만약 자동차다, 그렇죠.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도. 사람들이 독일 자동차랑 미국 자동차만 네. 타나요? 우리나라의 근간은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그 제조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부품들이 필요한 휴머노이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뭐 AI도 잘하고 있죠. IT 기술 굉장히 앞서 있죠. 통신망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인프라 자체는 거의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걸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오. 하지만 지금은 현재 스코어로는 미국과 중국에 그렇죠. 뒤처져 있으니 엔비디아까지 로봇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뒤처져 있는 거를 인식을 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빨리 따라가자. 이게 저는 모토입니다. 너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눈이 새롭게 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 정말 잘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K 로봇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 그런 로봇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얘기부터 좀 할게요. 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정통적으로 저희가 좀 해왔습니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를 예.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앨리스 이외에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2025년에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빅테크 기업이 말한 것 자체가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를 내가 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 큰 타격을 입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선두에 다 서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수님 지금 나오는 로봇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번 좀 영상을 볼까요? 저게 그 아티스트가 런칭한 하이볼을 저희가 막 서빙을 했어요. 그래서 저 손님들이 저 음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거 딱 잡아갖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공손하게 이렇게 해주고. 다들 재밌어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렇죠. 저 잡기 어렵다는 저 잘 잡죠. 잡기 그런데 기술을. 예전 산업용 로봇 같으면 딱 정해진 위치에만 있어야지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AI가 작동하니까 아무데나 놔도 거기를 인식하면서 잡는 거예요. 손인사도 합니다, 이렇게. 네, 뭐좀 주먹을 부딪힌다던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조금 예. 액세서리처럼 넣습니다. 사실 이 하이볼을 가져가는 거는 그냥 집어가는 게 빠르긴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하이볼을 집어주는 것보다 상호작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지금 하트 만드는 건 아니죠? 맞아요. 하트 만들 수 이렇게 네. 따라 하는구나.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이 했던 일들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네요. 이런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런 장면을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되네? 우리도 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게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라는 장르가 다른 과학 기술에 비해서는 이해가 빠르니까 딱 실물을 보여주는 순간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AI 기술, 뭐 어떤 기술, 뭐 자료를 정리 아무리 해도 이거를 눈으로 봤을 때 주는 임팩트보다는 확실히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 피지컬 AI가 AI 기술에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마케팅이 필요한 좀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보여주신 영상을 또 보니까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개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휴머노이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략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상당히 적어요. 자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요. 자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가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단계별로 전략을 잘 짜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수준이 요만큼이야. 그랬을 때 이것밖에 못해 라고 네. 하기보다는 자, 요 정도 기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라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 멀리 있는 기술을 보고 저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뭐 집안에서 일하는 거를 뭐 기대를 하겠지만 네. 그러기 전에 일단 제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없으면 저 간단한 일이라도 좀 해볼까? 라고 지금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속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다른 휴머노이드 기업들도 그렇고 올해 내에 어떻게 한번 승부 보자. 올해 라고 원년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로봇들이 제조업 현장에서 특히 공장에서 네.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공장에서도요. 단순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점차 수준을 네.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해서 일단은 되는 걸 보여주고 오. 부가가치를 증명을 해 보이고 이걸 수준을 계속 빠르게 올려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예쁜 앨리스도 공장에서 그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더 예쁠수록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혹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왜 따라가냐,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뭐 장 보듯이 이걸 골라갔으면 나는 저걸 고르자가 아니에요. 이게 기술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따라갔지만 네.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독창적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 갖고 우리는 여기다 썼는데 너 생각 못했지. 우린 여기서 이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했어. 네. 사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를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만들고. 네네. 진짜 그런 어떤 다른 기술 분야보다 로봇 분야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창성이 세계를 한번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국민들도 이제는 움직이는 동료를 좀 받아들일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식텔러 한재권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의 총아라고 불리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로봇을 어떻게 잘 쓸지 서로 고민을 모아야 될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다가올 휴머노이드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산업혁명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휴머노이드 이야기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내일 기대해도 되겠죠? 네,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AI 토피아를 향한 한재권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